열차가 어둠을 헤치고 은하수를 건너며 우주. 한 주간 충북을 달군 이슈들을 콕 집어 전해드리는 오늘 뭔일 이슈 지금 출발합니다. 네, 저희가 몇 주 만인가요? 2주 쉬었죠. 네. 그동안 저희가 이제 특집 방송 때문에 한 3주 못 뵀는데 저는 사실 한 3주 동안 좀 못 뵈서 아쉬웠는데 아니신 것 같은데? 아니요 진짜 아쉬웠어요. 서로는 좀 어떻게 보고 싶으셨나요? 아니면 어떠셨나요? 뭔가 허전하죠. 그렇죠. 이게 시간이 너무 오래 흐른 것 같고 또 이제 그 시민들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방송이 끝났나 앞으로 지속할 건가? 벌써 폐지가 됐나? 예,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불안했습니다. 이거 오지 않는 건 아닌가. 다시 안 부르시면 어떡하나. 네. 이게 막상 방송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 이슈가 딱 생길 때마다 요거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저희가 왜 그 정치 이야기들 쭉 하면서 이제 어떤 후보가 나올 것이냐 뭐 이런 얘기했었는데 또 막상 저희 방송 끝나자마자 또 나오겠다 이런 출마가 나오는 것도 듣고 이럴 때 이 방송을 계속 하는 게 굉장히 어떤 지역 사회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구나 이런 것들 좀 많이 느꼈던 시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요새 또 특히 그 뭐 이렇게 일본 제품 불매 운동 뭐 이런 맞아요. 게 일어나고 있고 국민적인 관심사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 우리 나가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 들고 벌써 그런 부담감이. 네. 자, 오늘도 그러면 뜨거운 이슈를 가지고 또 힘차게 달려봐야겠죠. 자, 오늘의 첫 번째 이슈입니다. 충북도청 공무원들의 반바지 허용 논란입니다. 그 최근 충청북도 이 충북도청 공무원들이 이제 반바지를 입게 해달라 이렇게 지금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도청에서는 지금 허용을 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반바지 허용 논란 이게 처음에 지금 배경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시작이 된 건가요? 지금 이 내용을 좀 제가 살펴보니까요. 공무원 노조 게시판에 한 노조 그 여직원이 남성 직원들도 반바지를 허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경기도에서도 허용하고 하는데 우리 충북도는 왜 반바지를 허용하지 아니하는가? 이 반바지 공무원들이 반바지 입는 거는 지금 다른 지역 그 지자체에서는 상당수 허용이 이미 된 거거든요. 뭐 경기도나 서울 이렇게 허용. 네, 서울 같은 경우는 이미 뭐 8년째 여름마다 그 부분을 이제 허용을 하고 있고 경기도도 이번에 뭐 허용했고 다른 이제 작은 지자체들도 허용한 곳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걸 어떻게 표현하자면 논란이라고 표현하기가 약간 이제는 좀 철진한 느낌이 아니냐 이런 기분이에요. 이건. 그동안에 이제 공무원 복무 규정과 관련해서 공무원들은 대시민 민원을 처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복장이 단정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보편적인 생각이었고 그게 하나의 규제였었다면 지금 그것이 폭염이 일상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꼭 그런 규제를 지금까지 유지해야 되는가? 좀 공무원들도 편안하게 근무하면서 단정하게 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어떤 세대 차이적인 규제. 그래서 전 세대는 그래도 공무원은 긴 바지를 입고 단정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젊은 세대는 반바지는 왜 단정하지 아니한가 편안하게 입고 민원 서비스를 잘할 수 있다라는 어떤 세대적인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남성 여성 공무원들이 그 여성은 공무원 반바지를 착용하기 허용이 돼 있고 남성은 허용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게 반바지를 착용하는 게 허용이 돼 있다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왜 여성들은 복장이 좀 남성들에 비해 다양하잖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여성들이 그 스커트를 입는 경우들은 대부분이지만 반바지를 입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어요. 여자들도. 그럼 이게 남성을 허용해달라는 게 아니고 남자든 여자든 반바지를 복장 자체를 허용해달라. 좀 자유롭게 해달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어떤 반바지 자체라기보다 복장 자체를 좀 자유롭게 하는 이 복무 규정 말고 이게 그거를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하달하는 이런 좀 구체적인 것 중에 뭐 찢어진 청바지 이런 건 안 된다. 그다음에 거기에 반바지를 금지한다라는 게 있었대요. 근데 이게 벌써 한 10년 정도 됐답니다. 이 내려온 지가. 근데 당시에 이제 반바지는 사실 어떻게 우리
모르겠어요. 이 얘기하면 이제 저도 벌써 나이가 든 건지 모르겠는데 찢어진 청바지하고는 같은 레벨. 이런 아니잖아요. 예. 우리가 이 레벨은 아니니까. 근데 이걸 이제 어떻게 말하자면 같은 라인에 있으니까 반바지 정도는 이제 날씨에 따라서 좀 복장이 자유로워도 되지 않느냐. 왜 항상 그 정해진 정장의 느낌 그런 정도를 준수시키느냐 뭐 이런 논의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그 복장이라는 거는 그 인격을 표현하기도 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어떤 단정하게 입었다라는 건 그 사람의 인격을 표현하기도 하고 그 단정한 속에서 나오는 그 자신의 행동과 언행이 사뭇 다른 건 맞다고 느껴집니다. 다만 이제 이 반바지 논란이 불어날 수뿐이 없는 거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세대 간의 사고의 차이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지금 지구온난화로 해서 여름철 폭염이 아주 일상화되어 있는데 지금 행정에서는 기존의 28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폭염이 있을 때는 28도는 실내에서도 매우 덥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편안하게 근무를 해야지 근무의 효율성이 있지 않겠냐. 근무의 효율성이 있다라는 거는 또 대시민들과 민원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그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젊은 직원을 중심으로 반바지 좀 편안한 복장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편안한 복장을 하면은 혹시 슬리퍼를 끌고 오고 막 좀 전에 얘기한 뭐 복장 찢어진 청바지나 막 이렇게 오고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우회 세대의 염려도 분명히 있을 건 같습니다. 다만 젊은 사람들은 지킬 건 지킨다는 거는 좀 한번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요. 이게 약간 에너지 절약과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큰 영향을 줬다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자꾸 기성세대에 묶이는 기분이 드는데 우리가 예전에는 사실 에너지 절약한다고 온도 막 높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강제적이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되게 시원하고 그 건물 안에만 들어가 있어도 굉장히 뭐 긴 복장을 입어도 오히려 괜찮을 정도로 살았었는데 이게 에너지가 이제 심각한 지구 온난화 문제가 터지면서 이 에너지 절약이 굉장히 강제화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1번의 타켓이 사실은 공무원들이신 거죠. 거기는 그렇게 시원하지가 굉장히 사실은 덥거든요. 있어보면 가만히 있지 않으면 더워요. 이게 제가 웃긴 에피소드를 잠깐 말씀드리면 이게 이 공무원이라는 공간이 이런 뭐 도청이나 시청만이 있는 게 아니라 법원도 있잖아요. 이 법원 검찰청도 그런데 특히 법원이 제가 한 그 시민이 오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일을 하는데 한 시민이 아니 가뜩이나 열받아 죽겠는데 법원이 이렇게 더워가지고 시원하게 풀어줘야 되는데 아우 내가 재판도 못 받겠다고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럴 정도로 사실은 이제 그 어떤 공무원 기관들이 가장 1번 에너지 절약을 하고 있으시니까. 거기는 시원하지가 않아요. 우리 마트 같은 데 가면 시원하잖아요. 선풍기가 한 3대씩 돌아요. 에어컨은 시원하게 안 틀어놔요? 네네 그런 정도가 안 되고 규제가 있나 봐요. 예 있고 오죽하면 그 분들이 입는 이제 법복이 안타까워 보일 정도로 사실은 굉장히 덥거든요. 가운 같은 거. 네, 그게 너무 덥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젊은 공무원들은 아니 이런 환경에 우리를 굳이 이 예의와 복장 이런 걸로 이렇게까지 묶어둘 필요가 있느냐 이런 것까지 이게 어떤 실용성 이런 그렇죠. 예, 생각이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야, 그 판사님이 반바지 입고 판결하면 웃기겠네요. 근데 이게 법복이 있으시니까 사실 잘 안 보이긴 모르실 하네요. 거예요. 의자에 또 가리니까요. 자, 근데 그러면 충북도청 네. 그에서는 뭐 때문에 이제 반대를 하는 겁니까? 충북도청에서는 허용을 아직 안 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논란이 붙은 거고 아직 크게 어떤 이유로 인해서 반바지가 안 된다 이런 게 나온 건 없습니다. 다만 노조에서 글이 올라오면서 이제 불이 붙은 건데요. 사실 우리나라 그 처음으로 공직 사회에서 이제 반바지를 입기 시작했던 거는 그 2012년에 서울시에서부터 시작됐다라고 뉴스 보도 보니까 나오는데요. 박원순 시장이 취임하면서 공무원들도 좀 편하게 민원을 처리할 때 좀 편하게 시원하게 근무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공공기관에서 에너지 줄이기를 해야 되는 건 보편적인 시각이지 않습니까? 공공기관에서 덥다고 무조건 시원하게 틀 수도 없고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었던 것 같고요. 충북도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28도를 맞춰놓으면 사실 실제 일에서 움직이고 젊은 직원들이 왔다 갔다 일 처리를 하는 데는 좀 덥거든요. 특히 덥죠. 복도에 나오면 원체 덥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바지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끊임없이 나왔는데 이거를 제기하기가 좀
부담스러웠던 거죠. 그러다가 요번에 여직원이 그 노조 홈페이지에 올리면서 촉발이 된 거죠.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는 공무원들이 반바지 입는 거를 찬성하시는 편이세요? 아니면은 어색할 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 반대? 굉장히 반대라고 할 수는 없어요. 솔직히 반대라고 할 수 없는 게 제가 가봐도 안타깝거든요.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서 그걸 강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색한 건 분명히 있겠다. 뭐 물론 그 어색함이라는 게 자꾸 하면 익숙해지기는 하죠. 익숙해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장기적으로 봐선 그런 정도의 복장 규제가 과연 필요하냐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찬성하는 쪽이긴 한데 풀어졌을 때 어색은 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뭐 굳이 그거를 제한할 이유가 있는가 싶긴 합니다. 지금 그 공무원들의 기본 사고를 보면 기본적으로 민원을 대해야 되는데 본인의 복장과 자세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반바지나 또 뭐 어떤 강원도 마냥 샌들 이런 거를 허용했을 때 좀 무질서하게 할 거냐 그렇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바지를 입었다고 해가지고 뭐 우리가 반바지 하면 무슨 체육복 같은 반바지 뭐 이런 거가 아니고 요새 이제 뭐 쿨패션 해가지고 그 정장을 그 무릎까지 이렇게 잘라서 나오는 이런 편안한 단정한 복장으로 입을 거 없고요. 그리고 벌써 우리가 정부에서는 쿨패션 해가지고 어떤 모델 쿨패션 모델 쇼도 하고 라면서 반바지를 많이 그 홍보하고 있는데 국가가 우리 지자체에서도 적극 한번 좀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느껴집니다. 두 분은 찬성하는 그래도 입장이시네요. 저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거 기사를 찾으면서 되게 재밌는 댓글들을 몇 개 봤어요. 근데 이 댓글들의 주된 내용들이 뭐냐면 사실은 말은 그렇게 외치지만 정작 그 뭐라 그러지 윗사람에게 결제 받으러 가거나 이럴 때는 반바지 못 입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시 그냥 긴 바지를 그래서 갈아입고 오죽하면 긴 바지를 가지고 가서 평소에는 그렇게 한다고 쳐도 막상 결제 받으러 갈 땐 긴 바지 다시 입고 간다. 또 더 불편하겠네요. 또 어떤 분은 뭐라고 했냐면 분명히 윗사람들이 그렇게 입고 오면 그래 반바지를 입어라 이렇게 해도 진짜 입고 왔네 이렇게 한다는 찍히겠네요.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거죠. 이게 댓글에 나온다는 이야기는 사실상 우리가 그 공무원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반바지를 허용하자 이렇게 해도 그걸 막상 용기 있게 입고 오는 분들이 굉장히 눈에 띄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윗분들이 사실 굉장히 솔선수범해서 분위기를 바꿔주지 않으면 오케이 허용한다 이것만으로는 변할 것 같지 않다. 어쨌든 그 반바지 착용을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실효성의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반대쪽에 있긴 맞아요. 있습니다. 초반에는 어색하지만 또 익숙해지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어쨌든 오늘은 이제 반바지 착용 허용 논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시대는 변화하고 그 요구 조건은 계속 변해 나가는 거고 변화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하는 거는 현 시대가 갖춰야 될 덕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바지를 허용한다고 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무질서하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그것이 서서히 조금씩 바뀌어 나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젊은 직원들이 포진하고 있는 데에 그분들의 의사를 좀 담아내는 거는 또 우리 공직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덕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반바지 허용에 찬성을 합니다. 찬성. 비슷한데요. 지사님께서 한번 입고 나와주시면 파급 효과 너무 어색할 거. 끝내줄 거예요. 정말 아까 상상을 말씀드렸지만 위에서부터 바뀌지 않으면 결제를 받으러 갈 때는 긴 바지를 입는다 이런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정말로 우리 지구를 위해서 충북도를 위해서 내가 에너지 아끼고 정말 잘한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좋은 도정이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우리 지사님께 한번 기대를 걸어볼까 합니다. 힘차게 달려라 은하철도 999 힘차게 달려라 은하철도 999 은하철도 999. 자, 오늘 두 번째 이슈 소규모 학교 통폐합 논란입니다. 지난 19일에 가경초등학교가 네. 뉴스에 많이 나왔습니다. 가경초등학교 이전 재배치 계획이 학부모들의 압도적인 반대로 무산이 됐는데요. 이 가경초등학교
학교 주변에 이제 초등학교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게 이제 구도심이죠. 여기가 이제 구도심이 약간 공동화되면서 이 학교들을 이제 말 그대로 학생들을 이제 재배치하는 그런 이제 안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가경초등학교가 인근 12개 정도의 초등학교가 있다고 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이제 그 학생 수가 좀 적고 그다음에 주변 가장 가까이에 학교들이 많아서 재배치를 하기가 가장 좋은 지역이어서 이 학교에 대해서 이제 그 학생들을 재배치하는 이 문제를 그 학부모들을 상대로 우리가 이제 의견을 물은 건데 60% 이상이 되면 이제 재배치를 하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78.6%가 반대했죠. 그리고 거의 진짜 압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가 돼서 재배치를 원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이제 향후에 이 부분을 이 교육청에서 어떻게 다시 해결을 하고 문제를 풀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재배치라는 말이 뭔가요? 이 재배치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지금 재배치 논란, 통폐합 논란이 같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둘이 다른 점이 있어요. 예. 뭐 특별히 제가 이 검토를 해보니까 특별히 다른 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재배치라고 하는 거는 현재 가경초등학교를 새로운 거점 구역으로 나누고 그 학교 학생들을 인근 지역으로다가 재배치한다는 거고 통폐합은 그 학교 자체를 없앤다라고 하는 건데 이 부분이 왜 재배치와 통폐합이 같이 논란이 됐느냐면 미리 가경초등학교 학교 학생 수급의 문제 그리고 서연초에 새로 신설된 문제를 가지고 학생들을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이거를 미리 학부모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하고 갑자기 5월에 학교 운영위원회 통보해가지고 회의할 게 있으니까 좀 와라 해서 논란을 벌이다 보니까는 결국 이거 학교 없애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이제 어떤 소통의 문제로 불만이 증폭된 이런 부분인 것 같고요. 재배치가 되면서 문제는 이쪽에 있는 학생들이 사실은 멀리 학교로 가야 되는 문제가 현실적으로 뒤따르는데 가경초등학교를 어떻게 좀 우리가 근본적으로 만들어가겠다라는 거를 미리 이야기를 안 하고 하다 보니까 학부모들의 극심한 반발을 불러일으킨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약간 좀 부가적인 설명이라고 말씀드린 게 맞는 것 같아요. 학교를 닫겠다는 얘기는 맞아요. 가경초등학교를 없애겠다는 얘기는 맞거든요. 근데 이게 기사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이 놀라시는 게 우리가 시골에 되게 작은 학교들이 폐교되거나 통합되거나 이러는 것들은 많이 봐왔거든요. 오래전부터 나왔죠. 네, 워낙 이제 그 도심 시골이 공동화되고 애들이 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많이 일어났는데 갑자기 청주시 한복판의 가경동에서 왜 이런 얘기들이 지금 갑자기 학교가 왜 없어지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시민들이 다 의아한 거예요. 게다가 여기서 갑자기 초등학교를 또 만든다는 얘기도 붙어 있거든요. 서현 2초를 만든다, 뭐 이런 얘기가 또 붙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다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학교를 다시 만들 정도로 애들이 있으면 있는 학교를 갑자기 왜 없앤다는 건가? 이게 이제 헷갈리시는 건데 말 그대로 교육청에서는 이 지역의 이 학교들이 보통은 우리가 거점 지역으로 만들어서 이게 배분을 해놨는데 요걸 다시 한번 재배치를 하겠다는 그런 계산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현 2초라는 이게 새로 지어지는 가경동에 새로 지어지는 이 아파트나 이 상권들 형성되는 것들을 봐가면서 서현 2초라는 초등학교를 다시 만들고 이 가경초등학교는 비우고 이 가경초등학교 학생들을 이제 이 주변에 있는 다른 초등학교를 이제 분산 배치한다 이런 계획이었는데 말씀대로 이러려면 여기 분산 배치되는 이 학교의 학생들이 1번으로 사실 의견이 받아들여졌어야 되거든요. 예상이 되고 얘기가 되고 논의가 됐어야 되는데 전혀 이에 대한 얘기가 갑자기 없이 초등학교를 만들고 얘는 없애고 이러니까 이제 완전 난리가 난 거예요. 당연히 제가 학부모라도 그럼요. 황당할 것 같아요. 당장 내 자식이 가까운 학교가 하는데 멀리 지금 멀리 가야 되는데 막 30분씩 가야 되면 어느 학부모가 찬성을 하겠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이제 앞으로 이런 부분은 당연히 많이 벌어질 거고요. 그럼 행정에서 차분히 설득을 해야 되는 거죠. 왜? 전체적으로 충청북도 청주의 상황이 이러하고 도시가 이렇게 새롭게 배치되는데 이런 와중에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 나가야 될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기존에 있는 학교는 지역 공동체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떻게 꾸려나가겠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지역 주민에게도 윈이 되고
새로 신설되는 곳은 윈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윈윈 전략을 써야 되는데 행정 일방적으로 하다 보니까는 소통이 안 돼서 발생하는 근데요. 문제죠. 네. 그게 차근차근 만약에 이 되냐? 대화를 한다고 해서 설득이 되냐? 저는 설득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 맞아요. 저도 그 생각은 해요. 네. 제가 그러니까, 당사자인데 응. 알겠는데요. 제 학교는 하지 말아주세요. 제 아들, 제 딸이 다니는 학교 말고 다른 네. 학교로 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이 문제가 좀 더 충격적이었던 이유가 벌써 도심에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구나 이거였어요. 사실 이 학교를 통폐합한다는 게 사실 인구 문제에 있어서 확 피부에 와닿게 하는 문제잖아요. 근데 어머 이게 내가 살고 있는 그것도 꽤 큰 도시인데 우리 도시 안에서 이 문제를 이야기해야 될 정도로 도심이 그러니까 구도심이 공동화된다 그러잖아요. 비어버리는 걸 지금 이 문제가 눈앞에 진짜 코앞에 닥쳤구나 이거를 많이 느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제는 앞으로는 계속 일어날 건데 결코 사실은 타협의 대상은 합의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중앙초등학교가 학교 부지를 도청에서 교육청에서 도청에 매입을 한 거죠. 그러니까 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인해서 도심지에서도 폐교되는 문제는 청주에서 벌써 발생을 했었던 거고요. 이런 발생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일부일 수는 있지만 나타날 수뿐이 없는 구조적인 요건은 벌써 보여줬다는 거죠. 그러면 가경초 문제를 지금의 여기도 공동화가 돼서 중앙초같이 빠질 거냐? 아니면 이거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될 거냐라는 판단에서 꼭 유지해야 될 분으로 보여지면 끊임없이 그 교육부의 중앙투자 심의위원회에 요구해서 우리는 새로 신설해야 된다는 걸 설득해야 될 거고 아니면 학부모들을 설득해야 될 수 그쪽 서현초의 그 교육수료에서 설득할 수뿐이 없는 조건이죠. 그런데 저는 설득이 안 될 거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행복교육지구 네트워크고 여러 가지 다양한 실험, 학교가 마을 공동체와 함께하는 다양한 실험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가경초를 중심으로 그쪽 주민들과 가경초를 활용해서 학생들에게 유의미한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을 구사할 수 있고 주민의 눈높이를 맞춰 나갈 수 있는데 저는 이 선행 지수가 안 됐다는 거, 선행이 안 됐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저는 이건 끊임없이 행정에서 사실은 작년부터 계획이 됐을 거니까 작년부터 이야기를 하고 주민들과 함께 풀어나가고 지역사회의 여론을 만들어갔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학부모라도 5월달에 갑자기 와가지고 이거 재배치해야 되는데 그 운영위원장 이렇게 갖고 이렇게 하시죠?라고 하면 여기에서 논의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일단은 네. 꾸준히 대화하면은 가능할 것이다. 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굳이 이렇게 예를 들어 가경초를 예를 들어서 가경초를 어쨌든 이전 재배치하고 통폐합을 해야 된다면 그 신입생을 안 받으면 되잖아요. 지금 다니고 있는 학생들만 졸업시키고 신입생을 안 받으면은 한 좀 시간은 길어지는데 그렇게 해야 조금 반발이 좀 이제 덜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왜 초등학교 자체가 주소지에 따라서 저기가 배정이 되잖아요. 근데 말씀하시는 대로 만약에 그렇게 초등학교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밑에 학년들이 이제 없게 되잖아요. 학교 자체가 사실은 학교 자체의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기본적인 기능 자체를 다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죠. 만만치가 않은 거죠.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다른데 그냥 이 학교를 어떻게 보면 고사시킨다고 해야 되나요? 밑으로 이제 신생이 없게 조금씩 쉽지가 않아요. 사실 그렇게 한다는 거. 그리고 더군다나 그렇게 해서 그 학년을 남아 있는 다른 친구들은 더 힘들죠. 더 어렵죠. 인원수가 더 적기 때문에 어떤 교육의 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할 수 없고 어떤 투자나 이런 것들이 당연히 다른 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아이들의 교육을 생각한다면 인프라가 잘 갖춰지고 선생님들을 이제 잘 갖춰준 넘어가는 게 나아요.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는 담임 선생님 한 명이 다 가르치는 시스템이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양한 선생님들이 아무리 인원이 적어도 그 다양한 인프라를 유지시켜 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느 정도의 인원이 차라리 있는 곳에 분산 배치시켜 주는 게 차라리 이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어떤 우리 아이가 사실 더 멀리 학교를 가느냐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뭐라고 해야 될까? 급작스러운 그 변화 자체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상황이 더 크다라는 생각이 문제죠, 들어요. 소통의 문제. 네, 어쨌든 그 학생 수가 점점 주는 거는 팩트고 학령인가 줄고 있어요. 그래서 뭐 통폐합을 하는 거는 불가피하다 뭐 이런 의견들도 많은데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오히려 소규모 학교를 좀 지원하는 그런 소규모 학교를 운영하는 그런 모델을 또 찾아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시간 관계상 좀 개인적인 의견 한 말씀씩 좀 해주시죠. 이 문제는 진짜 뭐라고 답을 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입장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해야 하는 건 분명하고 어떻게 해야 하느냐만 남은 건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의 과정에서 갈등이 없을 만한 문제는 아니죠. 항상. 근데 무엇을 가장 이제 우선으로 놓고 가야 할 것이냐 이건데 아까 이제 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론적으로 어떤 결론에 이르든지 간에 정말 오랜 시간 많은 이야기를 하는 소통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분쟁이 굉장히 크게 번질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왜 지난번에 교육청 얘기하면서 소통 잘 안 된다는 얘기 한번 했었죠.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진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장기적으로. 소규모 학교를 무조건 통폐합하고 없애는 거는 국가에서 다시 한번 고려해야 될 문제라고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특히 280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있는 곳을 재배치한다는 건 사실은 통폐합과 같은 논리인데 사실은 그 무리수가 뒤따르는 건 분명합니다. 다만 큰 국가 정책으로서 가야 되는 우리가 꼭 필연의 조건이라고 하면 행정 일방적인 부분이 아니라 그 교육 당사자, 학생과 학부모와의 진정한 소통, 앞으로 우리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교육이 어떻게 가야 될 건가에 대한 진정한 소통이 되지 않으면 이거는 끊임없이 논쟁만 촉발시키고 결과는 나타나지 아니한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난하고 고되더라도 대화를 하고 합의점을 찾아가고 지혜를 찾아야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뭔 일 이슈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더 뜨거운 이슈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차는 은하수를 건너서